수업하신 기회 말고 주역 책을 읽으면서 되게 원초적인 궁금함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그런데 군자하고 항상 같이 등장하는 왕의 존재가 그 예전엔 정말 왕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실제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읽기에 이 왕은 과연 누구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점에 이야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역경에서는 황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장이 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수, 제일 가깝게는 그죠. 그 다음에 구청장, 이분도 최하위급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도지사라든지, 이 정도의 선도 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뭐 군수한테 가까이 지낼 정도가 발전하면 시장을 만나게 되고, 그게 더 발전하면 또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풍의장에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대통령하고 친할 정도가 돼야 하겠죠. 그게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들을 수 있고, 정경유착은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정경유착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안 하면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경유착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건 군수하고 친해서 유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왕은요, 한 몇 골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리산에 산을 넘어서 저 북쪽으로 넘어가면 달궁이라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만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진안, 만, 이렇게 있죠. 그게 백제에게 쫓겨가지고, 그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골 몇 개를 다스리지도 못했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지리산을 넘으면 정령치라는 곳이 있죠. 그게 왜냐하면 만의 맨 마지막 장수 이름입니다. 정령이요. 그 형제 장수인데 정봉과 정령이 있었다거든요. 그게 맨 마지막 전투를 치른 것이 정령치입니다. 정령이라는 건 정령의 고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백제군사한테 함몰당하면서 많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궁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었다. 달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월궁이죠. 월의 달을 상징하는 궁이다. 그래서 그 궁전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흔적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주역이 생겨났으니까 뭐 조그마한 마을을 몇 개 통치하는 것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어쨌든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큰 부를 이루려면 정치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인연을 맺고 그쪽으로 좀 나아가서 교제하고 이런 것이 좋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성품이 군자답지 못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특히 제가 모시고 있는 임대인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세입자를 굉장히 그 하대하고 정당한 그 거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를 많이 구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자가 아닌데 어찌해서 이들이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주역에서는 그들한테 이제 많은 부를 저렇게 주는가. 그럼 결국 그 흉하다는 변론에 의해서 이들은 언젠가 다 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은.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부자하고 군자하고 다릅니다. 부자는요, 부자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군자의 도를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 극히 없어요. 근데 이제 역경의 설명이 이제 오늘 부자가 되는 길을 설명했을 뿐이지, 저 안에 뭐 군자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풍의 장 속에.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미래를 예측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미래를 예측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망하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 중에 영끌 한 사람 없죠. 그 아파트 사가지고, 이자 엄청 내고 있는 그 망하는 겁니다. 미래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뭡니까, 막 부동산이 출렁거릴 때 돈 많이 벌어먹고 나간 사람들이 맨 마지막 차를 타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본전치기 비슷하게 좀 손해를 보면서 막 빠져나갑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뭐라느냐면 돈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 사가지고 있다가 비싸면 팔아 먹으십시오 해갖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영끌들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막 내립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지금요, 오늘이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 올렸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우회가 또 무엇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올리면 우리 안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한국도 같이 미국과 따라서 발을 맞춰주지 않으면요, 한국에 있는 외환이 막 빠져나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다 옮겨간다고요. 그러면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옛날에 그 IMF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속도를 맞춰서 이자를 올리면, 왜냐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비싸게 빌려갖고 하는데 자기가 대출을 하려면 올라갈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아주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지만은 지금 사실은 500만 원짜리 이하로 버는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냥 살기도 힘든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옛날엔 200만 원 한 달에 뭐 100만 원 주던 사람이 이자를 200만 원 주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생활이 막 쪼달리고 엉망이 되겠죠. 그럼 할수록 집을 내놓는다고요. 집 내놓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앞으로 한 40% 정도 내릴 거라 합니다. 그럼 10억 주고 산 물건이 이자 그 팔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6억밖에 못 받아. 그것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죠. 그 주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일중견도하듯이 찾아라는 거예요. 일중견도에서 돈만 버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찾는 길이 바로 일중견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부자 보고 뭐 어디 군자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당을 가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풍의장을 설명했지만 저 안에 군자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부자가 참 치사하게도 그 서민들 피만 쪽쪽 빨아먹는다 이러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게 이제 보수하면 부자의 지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진보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운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에 때거리도 없으면서 보수 좋아해요.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정치는 어떻게 변하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세히 살피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뉴스 같은 걸 보면서 또 경제신문 같은 거라든지
또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외국어를 잘하면 미국의 어떤 뉴스 같은 거 이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경제를 보는 도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몇백십 년하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건 종교고 역경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아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